에레나 차의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저녁입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어요. 다들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요? 저는 에레나 차예요. 오늘 같은 날은 일찍 귀가해서 뜨끈한 국물 있는 찌개에 따뜻한 하얀 쌀밥이 간절하네요. 오늘도 그런 따끈따끈한 사연들이 왔는데요. 어떤 사연은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또 어떤 사연은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서초구 딸바보님의 사연입니다.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서초구 딸바보입니다. 올해 45살, 닉네임처럼 10살 된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과일 도매업을 하고요. 새벽에 운수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 밥 먹이고 등교시키고 조금 쉬다 과일 가게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 8시 퇴근하여 아이 저녁 챙겨주고 숙제 봐주고 이불자리 챙겨주고 아이 자는 거 보고 새벽에 과일 떼러 갑니다. 이 루틴이 이제 3년이 되어 가네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는데 아픈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어머니도 많이 고단해 하시네요.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2년 열애 끝에 딸아이가 찾아와 결실을 맺고 잘 살고 있던 중 제가 사업 실패로 인해 집안을 소홀히 하고 부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일하는 도중 엄마가 없다며 울면서 전화하는 딸아이의 행동이 많아졌고 애는 뒷전이고 술에 취해 밤늦게서 들어오는 애엄마를 자주 보게 됐으며 나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다툼이 있을 적마다 회피하거나 무능하다며 괄시하는 말을 많이 해댔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생긴 빚들은 어떻게든 갚으려고 밤낮 할 것 없이 일해서 살이 10kg가 넘게 빠졌지만 욕심냈던 내 책임이다 라며 화가 나도 참고 오히려 미안하다 말하며 애엄마를 매번 달랬습니다. 그리곤 더더 이악 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가 온 것처럼 몸도 아프고 코피도 나고 그래서 일찍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집은 개판이었고 딸은 소파에 이불도 없이 옷도 안 갈아입고 누워 자고 있고 애엄마는 문을 살짝 열어놓은 채 욕조에서 샤워를 하며 누군가와 웃으며 영상통화를 하는 겁니다. 까르르 웃는 소리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자 목소리. 애엄마는 그 남자에게 자기라고 하며 애교를 부렸고 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상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니 온몸이 부르르 떨리더군요. 그렇게 서 있다 정신을 차리고 설마 애가 깨서 듣지 않을까 겁이 나서 문을 힘 조절해서 툭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딸을 깨워 딸방에서 옷 갈아입히고 다시 재우고 나오니 아무렇지 않게 화장대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더라고요. 눈치가 빠른 편이라 조용한 거 보니 내가 다 들었을 거란 확신을 하던 것 같더라고요. 이 여자를 만나고 생애 처음으로 핸드폰 줘보라고 했습니다. 애가 자던 말던 되려 네가 뭔데 그러냐고 큰소리치면 째려보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빛, 얼굴로 날 보는데 아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니구나 바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는 말에 위자료나 많이 챙겨주라는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지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물으니 자기 인생은 생각 안 하냐고 그러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딸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아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는 우리 딸. 이 아이한테는 아빠밖에 없구나.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애엄마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 유치원 간 사이에 말도 없이 짐을 챙기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만 남기더라고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으라고, 딸은 내가 키우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날, 저는 그저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까지 집을 정리했습니다. 흩어진 장난감도 모으고 빨래도 개고 저녁 준비도 하면서요. 딸이 집에 왔을 때 엄마는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엄마 일 때문에 좀 멀리 가야 해서 당분간은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지내야 할 것 같다고. 딸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밤 딸 방 문틈으로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서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딸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쓰러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어머니도 아버지 병간호로 지쳐 계셨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웃고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낸다는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요. 집에서도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도 알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엄마가 있어도 진짜 엄마가 아니었다는 걸. 저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거래처 사장님들도 제 상황을 아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딸 잘 키우면 되는 거라고 응원한다는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애엄마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취해 대뜸 욕을 하며 이혼 왜 안 해주냐고 죽인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딸아이 생각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그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협박 사건 때문에 애엄마 쪽에서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 했고 결국 위자료도 포기하고 양육권도 깔끔하게 저한테 넘기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날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게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사업도 잘 되고 새로운 거래처들도 생겨서 수입이 2배 가까이 늘었어요. 딸아이가 하고 싶다던 피아노 학원도 보내주고 주말에는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머니 집 근처로 조금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딸아이 방도 예쁘게 꾸며주고 거실에는 우리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액자에 담아 걸어놨어요. 이사 온 첫날 밤 딸아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자기는 아빠랑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아빠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녹아내리더라고요.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어야겠다고. 그러기 위해선 더 힘내야겠다고.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딸아이랑 아빠랑 둘이지만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이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꿈도 다 이루게 해줄 겁니다. 그게 제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니까요. 서초구 딸바보, 오늘도 딸 하나만 보고 달립니다. 아자, 화이팅! 휴, 사연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네요. 서초구 딸바보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이제는 따님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따님이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줬다는 그 순간, 그게 진짜 답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다 알아요. 누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지. 앞으로도 따님과 함께 행복하시길 이 빗소리에 실어 응원 보냅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58세 인천 서구에서 중국집을 하고 있는 주방장 겸 사장입니다.
인천이다 보니 중국집이 많지만 그래도 15년 동안 성실하게 가게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식당이 다 그렇듯 아침 일찍 출근해서 재료 손질하고 저녁 늦게 뒷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중요했던 제 삶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네요. 남들은 2번, 3번도 가는 장가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인상 참 좋아 보인다며 여기저기 맞선도 많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네요. 그렇다고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저도 요즘 들어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정상이라는 거요. 저에게도 핑크빛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가게 근처에 공사 현장들이 생기면서 홀에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배달하던 애들 둘이 홀 서빙을 받는데 점심시간에 배달도 많아지고 홀 손님도 많아져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부터 저녁까지 홀 서빙을 구했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바빠 죽겠는데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일 마무리하고 있는데 면접을 보러 오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빛이 나는 겁니다.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제 이상형에 가까웠습니다. 참하고 순해 보이는데 말도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늦게 와서 죄송하다며 커피를 내미는데 가슴이 요동을 치더라고요. 하지만 공과 사, 그저 제 마음이었습니다. 전에 식당 일은 해봤고 집에서 어머니 간호해야 돼서 짧게 일하는 게 좋아서 지원했다더군요. 간절한 건 저였기에 내일부터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일만 하며 지내던 중 배달 알바와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분도 50살이 되도록 혼자 사셨다고 했답니다. 그분이 가게에 들어오시고 뭔가 아기자기한 게 하나씩 생기더니 가게가 그전보다 화기애애해진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첫 월급 다음 날 집에 가려고 가게 문을 잠그는데 그분이 서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하니 줄 데 있어서 다시 왔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조그만한 쇼핑백을 주며 집에 가서 보라고 하고 가네요. 쇼핑백 안에는 손목 아대 2개. 그날 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대를 차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끔 스칠 때마다 눈이 마주치는데 서로 의식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설레발치지 말자 굳은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를 붙들고 안절부절하는 그분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오늘 조퇴를 하고 싶다더군요. 그래서 저녁 타임만 지내면 되니까 그리하라 했습니다. 가게 마무리를 하는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시간 괜찮냐면서요.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니 술 한잔 하고 싶다네요. 그래서 술안주 대충 만들어서 가게 문 닫고 구석자리에서 둘이 한잔하게 됐습니다. 어딘가 안색이 안 좋은 그분은 술만 내리들이키더니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는 길 못 보겠어서 친척이 모시고 갔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달려가 어머니를 지 손으로 보내드렸다더군요. 말하면서 서글프게 우는 그분을 보며 저도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생각나고요. 그렇게 하소연하더니 얼굴이 빨개져선 집에 가겠다고 일어나더라고요. 살짝 비틀거리기에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터놓아서인가요? 다음 날부터 서로 눈을 더 많이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쳐다보면 홀에서 날 쳐다보고 있고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 자꾸 더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늦게 아는 지인들이 가게에 오려 됐는데 형님 한 분, 누님 한 분, 그 누님 동생분 이렇게요. 그런데 형님이 자꾸 저에게 동생분을 소개시켜 주려는 겁니다. 쉬는 날 뭐 하냐면서요. 일부러 오늘 온 거라며 내일 같이 바다가서 회 한 사발이 하고 오자면서요. 뭔가 뒤통수가 찌릿한 기분에 뒤를 돌아보니 살짝 뿡한 표정으로 그분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기분이 좋으면서도 묘했습니다. 가게 끝나는 시간을 맞춰온 거라 직원들 보내고 지인들과 가게에서 한잔하고 다 보내고 뒷정리 대충 하고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 하니 내일 저분들하고 바다 가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피곤해서 못 간다 했더니 그 순간 그분이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저를 끌어안는 겁니다.
저는 순간 방어 태세로 팔로 막아서 그분 가슴이 팔에 닿았는데 그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호래비 냄새나는 제 집에 꽃 한 송이가 켜났습니다. 그간 둘이 50평생 모았던 그 모든 것 한 번에 아깝지 않게 탈탈 털어 다 썼네요. 그렇게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랑도 하며 하루하루 꽃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행복하세요. 진짜 58세에 찾아온 첫사랑이라니. 1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중국집 지키면서 혼자 사셨던 사장님. 면접 보러 온 그분 보는 순간 빛이 났다는 그 표현. 그리고 아들 선물 받고 설레셨던 그 마음. 어머니 보내드리고 우시던 그분 집까지 데려다주고 나중에 성큼성큼 다가와 안아주셨을 때 심장 소리까지 들렸다는 거. 그게 사랑이죠. 50평생 혼자 사신 두 분이 이제 함께 하신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밖에 비도 내리고 갑자기 날씨도 추워졌는데요. 이럴 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새삼 느껴지네요. 사랑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곧 찾아올 거예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저는 에레나 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